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대설이네요. 대설이지만 또 전국이 대부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당분간 좀 포근한 날씨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또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부 현황은 어떤지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산골 창작실의 예술가들 펠로우십 오브 아트 입주 작가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도로교통공단이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카 100대를 기탁했다고 하네요. 오늘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2월 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6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동해시와 삼척시 일원에 2028년까지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원주 소초면 평장리 축산단지와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부터 소초면 평장리 일대 축산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시간대별, 계절별 악취 실태 조사를 최근 완료하고 오는 13일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시보건소는 최근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근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한 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감기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24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랑의 온도탑도 다시 또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달 초에 도청 광장 앞에서 열렸다고 하죠.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오세광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이제 열렸는데 언제 이달 1일에 열린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1일에 열렸습니다. 12월 1일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그 나눔 캠페인 내년 1월까지 이제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모금의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했습니까? 네, 올해는 8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다 모여지면 온도탑이 100도가 됩니다. 네, 85억 3천만 원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85억 원을 달성해서 102%를 달성했습니다. 네, 딱 작년에 모금한 금액만큼을 올해 목표로 설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목표 금액이 작년에 거의 마지막 날에 겨우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제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며칠을 남겨놓고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부에 또 마지막에 참여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102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군요. 예. 네. 근데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그 목표 금액을 채우는 게 좀 약간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 법인의 기부가 좀 줄었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네네.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법인 기부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고요. 네. 큰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 이상을 풀뿌리 모금 기부자분들이 개인 기부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추세는 매년 그렇게 진행이 돼왔고, 하지만 도민들의 온정이 뭐 기업의 기부보다 더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100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현재까지 모금액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85억이고 1도를 올리는데 8,500만 원이 필요한데요. 네. 한 4억 원가량 모금돼서 4, 5도 정도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4, 5도. 네. 아직은 굉장히 춥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시군별로 좀 기부 현황이 지금 이제 통계가 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비슷한 추세고요. 네, 원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매년 뭐 10억 원에서 15억 원 뭐 이렇게 기부가 되고 있고, 네. 다음으로 춘천 강릉인데 그 두 시군 합쳐서 한 12억 이렇게 모금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원주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모금액이 이제 모여지면요. 이게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주로 이제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캠페인 이름이 이제 희망 202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올해 모금한 금액을 내년에 쓴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이제 한겨울에 모금된 소중한 돈을 내년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전액 쓰여지고 원주시에서 모인 돈은 당연히 원주시에 쓰여집니다. 네. 에너지 빈곤층 이제 월동 난방비 연탄 또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하시는 분은 병원비를 지원해드리고 명절에 홀로 보내는 이웃들을 위해서 명절 지원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이제 돈의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은 더욱더 이런 그 모금을 한 데 있어서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사랑의 열매에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 집중 모금을 진행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실 분께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곳에서 온종의 손길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보내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의 오세광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산골 창작시대 예술가들 2010전이 오는 17일까지 지역예술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토지문화관의 입주 작가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개최된 전시 소식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토지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산골 창작실의 예술가들 전시는 일정 기간 창작실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의 연합 미술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는 2023 토지문화재단 펠로우십 오브 아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창작공원 지원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레지던시를 통해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생활하며 창작 교류하는 네트워킹 마련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총 7명의 작가가 46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토지문화재단 정유담 전시 기획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토지문화재단 창작실에 입주했던 예술인 작가님들의 공동 전시입니다. 전시명 산골 창작실의 예술가들은 창작실에 머무르는 작가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박경리 작가의 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간 토지문화재단은 창작실 운영을 통해 여러 예술인이 함께 생활하며 창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예술인 작가님들의 작품을 시민분들과 공유할 기회를 확장하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에는 7분의 작가님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총 46점의 전시품이 공개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전시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번 전시의 특징은 하나의 주제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자의 주제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한지를 이용해서 풍경과 물결을 표현한 박진선 작가의 한지산수 작품과 두 번째로 장애예술인 김종훈 작가의 작품인데요. 장애예술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작품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도 한연서 작가, 전소영 작가, 박진선 작가, 한민경 작가, 엄덕용 작가가 이번 전시를 구성했는데요. 이번 입주작가 전시에서 전소영 작가를 만나봤는데요. 전소영 작가는 회화를 전공해 2015년부터 주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소영 작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개인전과 단체전 등 여러 전시에 참여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문화관 창작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곳에도 풀이 많은 거예요. 풀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박경인 선생님께서 남기고 가신 것들, 자연에 속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이나 후배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 풀들처럼 계속 자라나고 번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보았는데 박경인 선생님께서 쓰신 삶이라는 시와 김지아 선생님께서 쓰신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시가 이렇게 마음에 훅 와닿았고 그것을 수첩에 적어서 옆에 두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우리 또 예술인들에게 이런 그 전시 또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또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시를 관람하실 때 대표장 옆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현장에서 도슨트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슨트 영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치앙예술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관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4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도로교통공단이요, 최근에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실버카 100대를 기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도로교통공단의 허미향 ESG 경영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도로교통공단 차원에서 100대의 실버카를 후원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이제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 실버카 후원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지역 상생 및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고령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실버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실버카라는 게 일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어떤 걸 실버카라고 하는 겁니까? 실버카는 자동차는 아니고요. 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보행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모차처럼 생긴 바퀴가 있으면서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는 네네. 보행 보조차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 보조차.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딱 이제 연상이 되는군요. 어떤 것인지. 예. 네네. 그것은 이제 100대를 이번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실버카 후원이 올해는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가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어르신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버카 후원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4년 연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버카를 이제 후원받게 되는 어르신들, 좀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들 선정 기준은 원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네.
실버카 지원이 필요한 그 관내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이제 또 신청하시면은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네. 그거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랑 이제 연결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실버카 후원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 어르신들 관내에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저희 기관이 4년 동안 후원을 하고 있어서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230명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또 이번 실버카 후원, 원주혁신도시와 또 원주시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이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밖에 다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우리 또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대명원 마을을 찾아가 네. 12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연탄 15,000장 배달 봉사를 앞두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 흥업 솔미마을에서 저희 직원들과 마을 주민과 같이 김장을 담아서 원주시 제가 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 200포기 전달을 할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그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연료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또 허미양 차장님이 ESG 경영 차장이세요. 이 부서 자체가 이런 그 지역과의 연계, 상생, 또 공공사업 이런 부분들 이제 주로 하는 이제 부서가 따로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ESG 미래사업처로 돼 있고요. 네.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 발전,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일자리, 동반성장 이런 쪽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많이 바쁘십니까? 네,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시다는 건 그만큼 이런 그 대회 업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회의도 많고 이런 활동도 많고 그래서 네. 좀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런 업무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연말 연시고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곳이 조금 늘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저희도 기관으로서 참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사업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예산이 소요되고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그 금액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애초에 연초에 이 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이 따로 다 책정되는 겁니까? 기관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예산도 있지만 저희는 직원들이 그 매월 조금씩 그 기부금을 마련하고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적립해 두었다가 네. 좀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예산을 그 금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직원들이 이렇게 따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평소에 그 월급 일부를 또 적립해 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별로 해서 조금씩 본인이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조금씩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액은 원주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한 네. 2천만 원 정도? 네. 상당한 금액이 모여지고 있군요. 네, 그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사회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우리 또 차장님도 바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 자주 네.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마다 자주 연결해서요. 또 이야기 듣고 또 의견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의 허미향 ESG 경영차장이었습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혜정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곳이 많았고요. 서울은 0.8도로 기록이 됐는데 어제보다 3도 떨어졌지만 평년보다 3.3도 높았습니다. 고산이 10.2도로 가장 기온이 높았고요. 파주가 영하 3.5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 보였습니다. 낮부터는 대부분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또 두 자릿수의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어제보다 3도나 높아 평년을 5,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세종, 강릉 12, 대전, 광주, 대구, 부산 13도 등 오늘 절기 대설인데도 눈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맑은 가운데 이렇게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이번 주 중 가장 기온이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6도에서 8도나 껑충 뛰어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두 자릿수가 많은데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내일은 서울이 16도, 토요일은 14도 등으로 이틀간 전국의 고온 현상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에 하는 현재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로 말썽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고 하루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3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1152kHz, FM 97.1, 95.5MHz, KBS 원주 라디오입니다. HLCW. KBS 라디오 9시 가온 뉴스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불온 나들목이 신설됩니다. 원주시는 오늘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441억 원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영동 고속도로 불온 나들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불온 나들목이 개통되면 수도권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올해 9월에 착공한 불온 일반산업단지 분양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태백시, 정성군, 철원군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 또는 미만의 시, 지역, 군 지역 단위에서 원주시와 태백시, 정성군, 철원군이 각각 A 등급으로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철원군은 전국의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교통안전지수가 84.77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최근에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28세 류모 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 씨는 올해 7월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동거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축 경매시장의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강원도 내 9개 가축시장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시장 재개 관련 방역수칙 변경 알림 공문을 통해서
기존의 가축시장 운송 차량이 24시간 이내 한 개의 농장만 다녀와야 한다는 수칙에서 가축시장 입구 소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성 축협은 내일 가축 경매시장을 여는 등 강원도 내 9개의 가축시장의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어제 대학에서 자율보행 로봇 개발 연구센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는 2029년까지 로봇 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행장애인들을 위한 자율보행 보조 로봇 연구와 로봇 재활 연구 등 실증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국비 등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시가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이 1,100여 건, 액수로 2억 240여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금액인 2억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원주시는 내년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뮤지엄 산 등 대표 관광지 입장권 등을 추가해서 답례품을 이런 2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인증 기관에 3회 연속으로 선정돼 2026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해서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직원 휴양시설의 지원 등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기관, 기업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어제 긴급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의원의 언행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은 해당 도의원은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강원도 내에선 539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실련은 강원도 내 공동주택은 3만여 호로 전국의 3%를 차지하고 층간소음 민원도 전국의 2%로 나타났다면서 전국이 주택 수와 비례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라디오 9시 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태호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집단 속에서 여러 사람 속에서 묻어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 박사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줄다리기를 시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당길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2명은 200, 3명은 300, 8명이면 800 정도의 힘이 나올 것 같았죠.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2명은 93%만큼, 3명인 그룹은 85%,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49%의 힘만 발휘했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링겔만 효과입니다. 이런 일은 팀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가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 없어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인 거죠. 또 개인의 성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링겔만 효과를 줄이려면 개개인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팀 단위의 보상과 함께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상도 필요하죠.
기원전 480년경 페르시아 100만 대군에 맞섰던 스파르타 300명의 전사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개인과 팀의 역량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아침 9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상식을 좀 키워드리는 또 상품도 드리는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에서요. 서울 일부 구간에서 심야에 이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좀 보조하러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는 버스입니다. 외부의 서버나 인공지능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그 버스를 말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에서 이걸 운행하는 건 세계 또 최초라고 합니다. 당분간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님이 오히려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조하러 들어가는 그런 버스, 4글자로 요즘에 이런 차량들 하나 둘씩 기술로 또 선보이고 있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4글자고요. 저희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인 버스, AI 버스. 역시 오답들이 많네요. 이거 어떻게 힌트를 드리다가 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것 같아가지고. 4글자예요? 이거 버스까지 합치면 6글자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정정해 주십시오. 아까 4글자라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냥 앞에 그 4글자만. 땡땡땡땡 버스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6글자도 좋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백상경 동아일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소식부터 준비했는지 손석우 평론가는요? 네, 요즘 요소 때문에 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요소수 정부에서 비축분 추가로 확보했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불안감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요즘에 빚 때문에 난리인데 채권 추심업체에서 혹시 빚 깎아줄 테니까 좀 빨리 갚아라 이런 전화 받으시면 일단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로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